동생이 사회성이 너무 부족하고 공동체에서 인간관계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얘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상의라는 게 없고 통보 형식의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핸드폰을 던지고 밥 먹었어? 라는 질문조차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가식적이고 가면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저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남매 중 누나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우리 사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제가 중학생 때 그리고 동생이 초등학생 때 유학이라는 어떤 뭐 그런 핑계로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졌는데 제가 누나이고 엄마라는 생각에 동생을 한번 옷걸이로 훈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때렸다는 이야기죠? 네. 이제 엄마가 훈육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훈육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동생이 말을 안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멀어졌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시간이 네. 이 세월이 꽤 됐는데요? 네. 그럼 그때 이후로 우리의 간격은 꾸준히 계속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누나가 느끼기에. 네. 누나가 생각하기에 동생은 어떤 사람 같아요? 현재 동생은 그래도 어쨌든 조금 많이 나아진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자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 스스로가 좀 상처를 입거나 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서 바로 내쳐내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같이 CCM 밴드를 하는데 이제 CCM 밴드를 같이 그것도 이제 동생을 좀 위해서 만든 밴드였는데 그 밴드에서도 갑자기 저저번 주에 자기는 그만두겠다 떠나겠다라고 통보를 해버려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누나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청을 바로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밴드를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그 이전 시점에 누나와의 직접적인 갈등, 동생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네. 어떤 일이었을까요? 저는 21살 때부터 제가 이제 태어난 날은 엄마가 고생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제 생일이면 엄마한테 꽃다발을 가지고 가고 항상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31살 시점부터 제 마음의 아픔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족들도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그날 아침이 됐는데 그 미역국에 소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아우 짜증나지. 아, 근데 소고기가 없으면. 원래 그런 걸로 서운한 거예요. 열받지. 생일날 소고기는 필수인데. 그래서 그런 거가 1차 서운했고 그래도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있었는데 또 그걸 동생이 좋아하는 케이크로 사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는 이 케이크를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엄청 해서는 안 될 감정의 표출을 했었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제가 엄마랑 다투는 거를 정말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저를 미워했고 잠깐. 싫어했고 잠깐. 싫어했고 동생이 엄마와 내가 다투는 걸 못 견뎌요? 네, 근데 누나를 미워해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엄마를 힘들게 하는 누나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사실 자식으로서 엄마에게 그렇게 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네요. 굉장히 누적된 역사가 있네요. 동생이 초등학교 때, 나는 중학교 때 가서 나는 엄마였어. 그래서 내가 그 나이에 나도 어린데 보호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안쪽에 나의 수많은 감정들을 담고 있다가 이제 조금 흘려보냈더니 네 보호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그렇게 잘라내? 단절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의 이름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성이 달라요. 어? 왜 성이 그러면 두 분이 좀 성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한 분의 어머니, 한 분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게 맞고요. 동생이 성인이 돼서 성을 아예 바꿨어요. 엄마 쪽으로. 왜? 엄마 쪽으로? 동생이 원해서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는데요. 아빠 역시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아빠한테 얽매이고 싶지 않고 아빠는 없는 사람이라고 동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은 끝내요. 단절을 하네요. 제가 본 동생은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나가 동생하고 너무 잘 지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치 동생은 굉장히 화가 난 듯 그래서 누나는 얘기했어요. 제 동생이 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동생은 누나를 미워하나요? 네. 어느 지점에서 왜요? 그냥 조금 살아오면서 이제 누나가 많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부분이. 네. 네,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조금 엄마한테 너무 좀 모질게 대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얼마 전에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누나가 이제 막 영화 재밌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근데 너 앞머리 잘랐니? 이랬는데 누나가 거기다 대고 왜 내 말 끊어? 그거 되게 예의 없는 행동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루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네. 그리고 또 옛날에도 엄마가 이제 조금 껌을 소리 나게 씹으면은 엄마한테 엄마 왜 껌을 그렇게 씹어? 여자애길 포기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누나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바깥의 감정을 집안으로 갖고 오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집의 분위기도 다 가라앉아 버리고 또 엄마랑 저도 집에서 숨죽이고 누나 눈치를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 뭔가 첫째인데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자꾸 우리 집안에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계속 그런 감정이 어렸을 때부터 쭉쭉쭉 쌓여왔었어요. 누나는 전반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고 집안에서 사람들을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나가 보호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누나가 나는 참 밉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야죠. 나이도 적지 않은데 네. 누나는 참 못 떠난대요. 왜? 난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내 동생은 늘 그냥 혼자 두고 그러면 걱정이 되고 엄마가 외로울까 봐 나는 못 떠난대요. 그럼 본인이 떠나도 되잖아요. 저도 조금 혼자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싶은데 이제 엄마를 두고 가고 싶지가 않아서 네. 엄마랑 같이 가야 그것도 좀 누나한테서 탈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랑 가야 누나를 탈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가 느끼고 있던 이런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 누나 말이에요. 저 같으면 오히려 야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난 네가 더 미워. 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생이 밉지 않아요? 그날 잠깐 한 10분 동안 미웠어요. 10분이요?
그때 이제 동생이 나 여기 떠날 거야 하고 제가 그 팀이 있는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있었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이제 동생을 놔줘라.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눈물이 막 나면서 미웠어요. 내가 지한테 지금 한 게 어떤 것들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날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배신을 때려? 이런 생각이 그때 10분 동안 잠깐 들다가 나중에는 혹시 내가 집착했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자꾸 안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미움에서 다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동생도 그대로고 물론 엄마가 나에게 내 손을 잡아줬던 그 순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동생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중재를 안 하는 거야? 엄마는 왜 중재를 안 하는 거야? 이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 오셨어요? 엄마 계세요? 아, 네네. 오셨구나. 동생을 놔주란 말이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쟤네들이 이제 아빠랑 제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제가 8시에 나오면 거의 12시에 들어가요. 밤에요? 네. 투잡을 세상에. 해야 됐기 때문에. 네네. 그때 상황에 진짜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예, 그렇게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케어를 못 해줬어요. 아. 그냥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밥을 해놓고 나가는 어디 한번 놀러 가본 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애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볼 때 느낄 때 우리 딸이 엄마 같아요. 아들한테. 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날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왔길래 손을 붙들면서 현석이 이제 네 마음에서 놔라. 네가 엄마가 아니다. 보호자 하지 마라. 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고. 우리 누나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울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운 지 얼마나 됐어요? 아유. 이거 지금 이 상황을 전 이걸 쉽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뭐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얘기했는데 이거의 문제를 좀 넘어선 문제예요. 동생 잘 기억해 보세요. 누나가 어떤 때는 아마 기분이 쭉 붕 떠 있는 듯이 힘있게 막 속도감 있게 갔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약간 처지는 듯하게 몇 개월 혹은 1년 이런 시간들이 지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누나가 활달한 누나인데 어떨 때는 좀 이상해. 왜 그러지 싶은 이런 시간들이 꽤 장시간 동안 조금 반복되진 않았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정 기복이. 제가 이 가족을 보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누나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살 시도한 적 있어요? 사업이 26살에 너무 힘들어지면서 큰 빚을 안게 됐는데 가족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평소 잘 안 마시던 술을 마시게 됐고 그렇게 광안리 바다에 이제 빠진 것까지 기억하고 눈 떠서 정신병원이었어요. 자살을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라져서 고맙고 견뎌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 존재만으로도. 저희가 검사를 좀 했습니다. 검사를 좀 했는데 자율성 96점이에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가로서 26에 말아먹을 사업이 있을 만큼 그리고 다시금 천천히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만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연대감 97점이에요. 이 가족 못 떠나요. 너무 좋은데? 이 가족을 못 떠나요. 이 자율성과 연대감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다시금 성숙성으로 환산한 그 점수가 99점이에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거의 목사님이세요. 절이라면 스님이시고 또 성당이라면 신부님, 수녀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면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높은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이걸 고기능 자살이라고 불러요. 고기능 자살? 처음 들어봤어. 너무나도 훌륭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걸 누구도 몰라요. 밖으로는 해맑아. 그리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그런데 혼자는 알고 있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최종 마지막까지 밀려가지고 그 최종의 순간에 나 혼자 결정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누나는 혼자 막 결정하고 죽음도 혼자 결정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고통을 잘 내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화를 내지. 그래서 엄마에게 좀 차가웠던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숨막혔던 거예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정서적으로 누나가 없었다면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나의 정서적인 동지였어요. 나의 정서적인 파트너였다고요. 그러셨겠다. 큰딸이고 모지를 많이 하셨겠어. 그래서 동생이 누나를 약간 오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엄마에 대한 큰 사랑이었는데 이걸 누나가 엄마를 다소 불편하게 혹은 약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죠. 그리고 누나 기억하세요. 고기능 자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매우 급격하게 빠르게 누구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절대 이제는 진짜 본인은 고위험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나 자살하지 않아요. 아무나 자살 시도하지 않아요. 상담받으세요. 인정은 이제 그만 받아도 돼요. 네. 이제 충분히 엄마도 인정했고 동생도 인정했죠. 네. 그러니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족 신경 쓰지 마시고 힘차게 앞으로 걸어나시기 바랍니다.